자,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은 우리가 주어 서술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문장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주어 서술어에서 주어 서술어의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혼문장과 견문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혼문장은 말 그대로 헛단자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 서술어가 한 번으로 되어 있는 문장을 우리는 혼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어 서술어가 2개 이상 이어진 문장을 우리는 겹문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한 겹, 2겹 이런 말들 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겹문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문장에 대해서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헛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겹문장이 있는데, 자,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몇 번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번 있는 것이 혼문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만 사용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형어나 부사어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어 서술어의 개수가 몇 개이냐, 그것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 보면 우리 집 마당에 꽃이 많이 피었다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 집 마당이니까 관형어죠. 마당에니까 부사어가 됩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거니까. 꽃이가 주어고 이거 부사어 피었다. 결국 주어 서술어 하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걸 뭐라 하냐면 혼문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겹문장을 살펴보면 겹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몇 번 이상, 2개 이상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겹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겹문장은 다시 뭘로 나눠집니까? 아는 문장과 또 뭘로 나눠집니까? 이어진 문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겹문장은, 아는 문장은, 자, 우리가 전체 주어 서술어 안에 또 다른 뭐가 들어있다?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나타내니까 얘는 안긴 문장,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는 문장. 그렇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뭐랍니까? 이게 절이에요. 절은 주어 서술어의 관계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문장 성분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문장 성분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는 문장의 종류를 살펴보면 첫 번째, 명사절이 있습니다. 명사절. 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명사절로 아는 문장. 자, 명사절은 보통 명사형 어미가 붙습니다. 명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뭐뭐하기. 우리가 음기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음기. 근데 선생님이 이 명사절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얘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사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형절은 관형어 역할밖에 하지 않고, 부사절은 부사의 역할밖에 하지 않고, 서술절은 서술의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무슨 역할을 하는지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여자가 그런 일을 하기에는 힘든다. 자, 그럼 여기서 명사절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기. 그런 일을 하기. 무슨 일을 하기? 여자가 그런 일을 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뒤에 뭐가 왔습니까? 을. 미안합니다. 을까지 가면 되지. 뒤까지 가야 된다. 그지? 이렇게 합시다. 네.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문장을 고칠게요. 그럼 더 이해 잘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그런 일을 하기까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왔어요? 무슨 조사? 아까 우리 문장 성분 만들 때 뭐가 사용됩니까? 주어가 사용되는 주격조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주어의 뭐를 한다?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관형절이 있습니다. 관형절, 관형사형절 해도 되고 관형절이라고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가 옵니까? 니은, 리을, 는, 던 이런 것들이 온다 그랬죠. 자, 이거는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관형어를 만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있었잖아요. 그거랑 동일합니다. 그렇게 동일하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이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관형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어, 목적어, 부사 역할도 했지만 얘는 당연히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책은 예를 들면 이 책은 내가 예전에 읽은 책이다 했을 때 자, 이 책은 예전에 내가 읽은 책이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관형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책은 문장이 이상하네요. 이상하지? 이상한 점 못 느꼈나? 이 책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전에 앞에 와야 되겠지. 예전에 내가 읽은 책이다 했을 때 관형절은 뭐가 됩니까? 내가 읽은이 바로 체언을 수식하잖아. 이걸 꾸며주니까 읽은. 그래서 관형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공부할 때 안겨있는 부분이 어디 부분인지를 줄 끊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겨있는 것이 어떤 건지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빨간 별로 표시해 놓은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책을 꾸며주니까 체온을 수식하는 게 관형어니까 얘는 무슨 절? 관형절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사절 갑시다. 부사절은 접사 이, 그 다음에 어미 개, 뭐뭐 도록, 그 다음에 뭐뭐 할수록처럼 리을수록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얘는 당연히 뭐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했을 때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자, 비가 내린다라는 문장에서 그럼 뭐가 돼? 소리도 없이 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리도 없이 내린다. 내린다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부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인용절입니다. 인용절은 이렇게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얘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됩니까? 라고가 와야 되고 간접인용일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고가 올 수 있다. 이게 바로 인용절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용절은 남의 말을 뭐 하는 겁니까?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녀는 나에게 큰 단표를 넣어주고요. 꽃이 참 예뻐. 라고 말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해됐죠? 그러면 간접인용을 하면 그녀는 나에게 꽃이 예쁘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주면 간접인용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서술절입니다. 자, 서술절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하게 딱 봤을 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술절은 표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서의 형태로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당연히 서술절이니까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녀는 키가 크다 했을 때 그녀는 주어, 키가 주어, 크다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키가 크다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서술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참고로 알아둬야 할 것은 그녀는 의사가 되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면 그녀는 주어, 얘는 보어, 얘는 서술어가 되기 때문에 가가 왔다고 해서 똑같은 주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혼문장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반드시 혼문장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술절은 이렇게 보어가 있는 혼문장을 비교해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출제되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무슨 문장? 아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 표지들 반드시 끼우고 또 문장 성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외우고 하나의 문장 예문 정도는 좀 외워두세요. 근데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교과서들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문장의 종류들을 반드시 살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어진 문장은 자 여기서는 전체 주어 소설에 또 다른 주어 소설로 들어가 있었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그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어진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문장은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 얘들은 어떤 대조나 그 다음 나열 선택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씁니다. 뭐 어떤 게 있어요? 고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니지 대조가 고가 아니지 고. 자 대조일 때 어떤 게 있습니까? 대조일 때 나 은하 있죠. 은하 그죠? 은하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지만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고 나열은요. 나열은 열거하는 것을 우리는 나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게 고 그 다음 며 이런 것들이 오면 나열이 됩니다. 철수는 공부를 하고 영수는 축구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은 든지에 일반적으로 든지가 많이 나면 든지 공부하든지 놀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야 될 것은 이 더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를 사용할 때는 과거 회상에 더해요. 과거 회상을 나타낼 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리가 좁은데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했을 때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서로 어떻게 된다? 위치를 바꾸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뒤에 절을 모두 다 바꾸어도 된다 이렇게 나와요. 틀렸죠? 왜냐하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만 바꿀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앞문장을 따라서 뒤에 문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얘는 바꾸어 둘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을 바꿔도 된다가 아니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대조, 나열, 선택이 사용됐죠. 그죠? 얘는 이유나 원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뭐가 있냐면 아서. 알겠지? 아서. 그 다음에 니까.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는 것도 의도, 목적입니다. 의도나 목적을 나타낼 때 그래서 뭐합니까? 뭐뭐 하러, 뭐뭐 하고자. 자, 뭐 한라산에 등산하려 새벽 2시에 일어났다. 아니, 너무 새벽 2시 너무 빠르죠? 뭐 새벽 6시에 일어났다.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많습니다. 배경, 조건, 양보, 기타 등등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앞 문장을 따라서 뒤에 문장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지?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래를 하는데 우리가 노래를 하는데 기차가 왔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기차가 왔다? 이렇게 하지 마. 좀 애매하죠? 그럼 확실한 문장을 합시다. 우리가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가 찾아왔다 하면 이거는 는데가 사용됐죠. 하는데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배경이 됩니다. 배경. 이런 경우가 이제 뭐가 되냐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찾아왔는데 우리 노래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바꿔 쓸 수 없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니?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에 대한 설명인데 보세요. 비가 와서 비가 오니 길이 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이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은 이 비가 오니를 이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뒤에 절의 사이에. 그러면 길이 비가 오니 질다 이런 부사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종속조로 이어진 문장은 요거까지는 몰라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표지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대등이냐 종속이냐 묻는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대등 종속 잘 나와요. 또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 찾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많이 나오니까 혼문장은 주어 소설가 몇 번? 한 번. 견문장은 2번이라는 거. 주어 소설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걸 제발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이해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문장이 짜임입니다.